자, 선생님 계속해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유리기판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 하면서 좀 시장에서 반도체주로 수요가 들어왔던, 수급이 들어왔던 게 유리기판이었잖아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젠슨왕과 회동을 했다. 그러면 최태원 회장이 막 웃었다. 막 그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KC가 유리기판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좀 기대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그 유리기판은 그래도 실적이 꽂힐 거 아니에요? 꽂히겠는데 그것도 세론이잖아. SKC. SKC도 이게 시장을 대형주야. 거기 대시가상이야. 상단하던 잡아야 돼. 벌써 그 뉴스 나온 날 땡. 다른 건 아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20만 원에 사는 논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을 하면 대장이 시가상위 종목들에서는 당연히 SKC야. 응? ICT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SKC야.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봉을 보시라고. 16만 원부터 18만 원을 안 해. 얘는 얼마 오냐면 나는 이제 10만 원 아래는 안 와. 그러면 고점에서 20% 정도 빠지면 할래. 그리고 유리기판 쪽에서 우리는 필옵틱스, 그 다음에 필옵틱스도 벌써 52주 최고가 근처까지 왔어. 언제 벌써. 이렇게 올랐대? 그러니까 120 밑에서 쌍바닥 때 왜 안 해? 그러니까 그리고 미래 컴퍼니 요게 조금 상대적으로 못 갔고 가장 못 간 게 컴트로닉스야. 요거 조정 때 하는 게 나아. 난 그래서 유리기판에서는 17,000원대 컴트로닉스만 하십시오 전략으로 상대 속도 전략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렸어. 그리고 필옵틱스나 SKC나 미래 컴퍼니는 현금화시키세요. 마치 하나오션 팔아갖고 밑에 단에 태용이나 하나오션이나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는 다른 거 같듯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대 속도 위치를 조절해서 120 밑에 있는지 122격에서 50주 최고가에 있는지 이미 지금 상태에서 50주 최고가 떠드는 것들은 작년에 하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막 흥분하고 지금 누구나 다 떠들어. 먹을 거 없다는 얘기야. 근데 떠들기 전엔 모르잖아요. 그런 걸 찾아야지. 지금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나 아니면은 또 지금 핵 안 떠들잖아. 원전 얘기 좀 해볼까요, 선생님? 근데 핵은 아직 안 떠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원전 언제 가요? 언제 가면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풀려야 돼요 라고 했는데 풀리는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아직 안 믿잖아. 오늘 윗꼬리들 달리잖아. 그래서 그거 건드리실 분들은 때렸다 다시 하라고 했고 그거 무시하실 분들은 잊어버려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갈 때가 원전이 진짜 날아가. 이 단어 들어봤어? 팀 코러스. 팀 코러스. 코리아와 US.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뭐야 이거 기자가 만든 거야? 근데 아니더라고요. 코러스. 팀 코러스. 잘 졌어? 그 나는 또 그런 생각을 아유 우리가 앞에 있어도 되는 거야? 아니 뭐 그런 생각이 넌 들더라고요. 트럼프를 모르네. 내가 여러분들 복잡계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팔로우 더 돈을 추구하거나 팔로우 더 맨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 집권이게 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썼던 책 20권 다 읽어보는 거야.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트럼프가 20권이나 썼어요? 아니 그거 관련된 읽을 만한 책이 100권도 되는데 관련된 그거 뭐 측근이 썼다든지 본인이 썼다든지 뭐 이런 책들이 있어. 네네. 거기에 다 나와. 그린란드도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집권 일기부터 저 땅. 그래서 지금 사위하고 그 주니어들이 그린란드 노리고 있고 가 있어. 그린란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셔요. hit도를 투자를 하고 계세요. 행동대장도 벌써 다 갔어. 네. 그러면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원전이 그 갖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그 다음에 그 행동대 집단군 때문에 살아날 것 같아. 지금 그 이방카인가? 그 저 제일 모델 같이 이쁘신 분이 누구지? 이방카 아니면 아방카요. 아방카. 둘 중에 하나. 거기에 방카. 그 남편이 쿠르돈가 뭐 있어. 네. 이분이 뭐 하는 줄 아냐?
우리나라 건설업체 이렇게 꼬셔갖고 해서 미국에다가 주상복합 해갖고 크루도 무슨 주택 해갖고 건설 그 이권 개입해갖고 이렇게 쭉 하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보면 갖다 예를 들어서 주택 경기나 이런 부분을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거를 자기들 이해 당사자들끼리. 근데 선생님 제가 팀 코러스에 코러스 우리가 코리아가 앞에 가도 되는 건가? 라고 여쭤봤는데 선생님께서 트럼프를 잘 모르는구나 라고 하셨잖아요. 왜냐면 예. 트럼프는 전면에 나서지 않아? 안아 방패막을 해서 네가 먼저 죽어.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선생님 말씀하실 때 약간 그 눈빛에서 그런 느낌을 얘 받았어요. 특징이잖아. You are fire. 사갖고 했어. 잘하면 떡 줘. 뭔가 찝찝해. 너 You are fire. 한국 파이어 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 차별화가 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노력을 하겠지 다. 파이어 되는 그룹은 골 때리게 된단 말이야. 파이어 당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또 그러니까 약간 그 트럼프를 조사하면 너무 앞서서 나서면서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명이 떠오른다. 뒷돈을 막 대줘야 돼. 한 명 떠오른다. 그래갖고 그 에너지가 벌써 시작을 한 거야. 약간 제가 한 명 떠오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트럼프가 추구하는 그 가치에 맞는 사람이 때를 만났지. 누군지 아시겠죠? 벌써 그분이에요. 그 주가들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런데 뭐 시장은 믿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서 우리가 MOU를 체결했다라는 부분 때문인 거잖아요. 일단 근데 저는 이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게 항상 어깃장을 놨던 사람이 CEO 패트릭 프레그먼이란 사람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하는 것도 다 어깃장 놓고 막 해서 막 이의 제기하고 했었는데 3월까지만 일을 하고 사임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어깃장 놨던 사람인데 사임을 하면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 문제나 이런 것들이 풀리는 게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리고 원자력 수출 협정 약정에 서명을 하면서 체코 원전에 이의 제기하는 거를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접근도 있지만 나는 이렇게 접근을 해. 중국 때려잡는 게 원전이야. 지금 원전을 가장 강력한 게 독일과 중국이야. 그리고 그게 하는 게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야. 네. 그런데 가타리에서 유럽을 지금 셰일가스에서 LNG에 실어갖고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보다 돌아서 북극 항로, 그 다음에 셰일가스 막 해갖고 러시아 골탕 먹이고 사우디 골탕 먹이. 사우디 골탕은 중국의 블록화를 골탕 먹이는 거야. 네.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유럽 그 파이프라인 잠갔잖아. 네. 그러면 지금 북유럽이나 딴 데들은 추워. 그래서 거기다마다 갈등이 막 나와. 그래서 이제 원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래서 천연 재생, 풍력 나 싫어, 태양광 no, 미국에서만 no, 예, 오케이. 저 유럽 쪽을 어떻게 하겠냐? 유럽 쪽에 거기서 어떤 에너지원 갖고 사람이 원전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를 자기 한국 대리인 내쓰고 자기 삥 뜯는 거야 계속.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삥 뜯는 회사란 말이야. 그 전략이 독트린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에 간단히 예를 들어서 원전화 에너지가 어마무시할 것 같아. 거기가 전력 수급이 좋지 않거든. 네. 그리고 그런 거를 우크라이나에 닦아서 봉쇄 전략이나 여러 가지 뭐 노이즈를 줘버리면 이 부분이 풀린다고. 그러면 뭐 핀란드가 됐던 뭐 그 동유럽부터 먼저 동유럽부터 그거를 코러스가 장악을 하는 거야. 이럴 때 같이 가는 회사가 뭔가. 그러니까 한전기술 체코 원전 때가 98,000원 꼭지잖아. 네. 이거 뚫습니다. 그러니까 겁내지 좀 마세요. 우리는 또 윤 대통령은 탄핵하고 이거 겁나. 이거는
글로벌적으로 큰 그림이기 때문에 끊어갖고 재매수하거나 잠깐 이재명 관련주로 테마 갔다가 다시 오신 분, 이런 분들이 4만 원대 사신 분들이 나는 7만 원과 8만 원 사이 반드시 와요. 우크라이나 갈 때 와. 그때 때리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이게 10만 원 넘는 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런 거를 2025년에서 2027년에 보실 겁니다. 이게 트럼프 정책의 황당무계 전략에 나와 있어. 나는 그 트렌드를 우리가 추세로 대응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럼 여기서도 순서들이 막 정해지지. 어떤 분이 한전 기술이 못 가서 답답해요. 한전 KP에서 전략 잘못 잡으신 거야. 근데 한철 KBS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으니까 이게 이건- 더 빠를 것 같다고 보시는 이거는 거 아닙니까? 원전이 안 되고 노화된 거 수리할 때가 되는 거야. 지금 짓기 바쁠 텐데 짓는 걸로 가야지. 수리하는 것들은 나중에 얘기란 말이야. 원전 정책이 후퇴되거나 이건 우리나라 얘기야. 지금 원전을 우리나라 국내 부분만 한정해서 보지 말라고. 세계화로 가는 구간인데 코러스를 한번 TK 코러스. 그럼 선생님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이런 대형주 역시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단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그치. 들어가는 건가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뭐 심지어는 우진엔텍이니 오리비팅이 밑에 것들이 가고 대장인 한전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단으로 갈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수주를 해보네. 아니면 이제 우크라이나 갔다 와갖고 이제 풀려 체코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야. 이제 원전 지어주세요. 제발. 이럴 때 그때 날아가겠지. 그럼 선생님 짓는 거에 들어가는 현대건설, DLENC 그때 움직이겠지. 그때 움직이겠죠. 이거는 아직까지 왜 못 가냐? 여기도 정혜신 회장이 거버넌스로 누르고 있구나. 아직까지 그 부동산 쪽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 2번 하면 이쪽 문제는 풀리는데 이번 1월 16일 날 금리 인하할 것 같아. 오늘 현대건설이 같이 또 그래저 쳤어. 금리 인하하면 3자 딱 보는 거야. 그때부터 시작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 사정이 발목을 잡는 게 건설주야. 근데 이 부분을 풀려면 뭐야? 금리 인하. 요번에 한국은행에서는 금리 인하를 나는 한다에 배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해. 환율이 또 어떻게 돼? 통화 약세 될 수 그죠. 있잖아. 또 올라가겠죠. 근데 강세가 돼야 돼. 인하했음에도. 원화가 강세가 돼야 돼요. 그럼 그런 국제 환경이 나오거나 달러 강세가 약세로 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쉽지 않은 게 나와야 돼. 우리 이거와 똑같아. 쉽지 않지만 그게 나오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돼야 그게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 부러지거나 달러 강세가 상대적으로 부러지는 상황이 나와야겠지. 국채금리 부분을 확인해 그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어닝 쇼크 나왔을 때 그날 땡기는 거 같지? 미국이 부러지는데 우리가 가네? 금리 인하했는데 왜 이게 이상하네? 이런 게 나와야 돼. 너무 간절히 바라는데 사실 내년도 수출 전망도 좋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되게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그러면 좋겠는데 요원할 것 같은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은 황당무계 전략으로 가자고. 논리적으로 지금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아니야. 비정상적인 시장이야.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권이 언제 결정되냐. 나는 이제 지금 돌아가는 모양 보니까 4월달 5, 6월달도 힘들 것 같아. 7, 8월 같아. 그러면 차기 대선 주자, 이게 미국의 에너지가 호흡 들어왔다는 얘기야. 나는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를 그 삥들하고 중국계 자본하고 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 봐. 네. 거기에 대리인이 있다고 봐. 그 대리인이 헤지펀드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한 1, 2주 전부터, 그러니까 12월 말 전하고 네. 1월 달 딱 들어오면서 환율이 갑자기 내가 1,500 가는 것보다 1,400, 2,000 여기까지 가는 게 나는 미국의 호흡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거든. 네. 근데 1,400원 깰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정치권도 봐. 갑자기 그 난리 쳤던 그 탄핵이나 이런 속도로, 그 다음에 민주당이 진짜 뭐 거의 80% 잡았다는데 갑자기 보수가 올라오면서 이게 이상하게 뭔가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거, 이게 난 뒤에 미국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 보이지 않는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는
뭔가 마이너스 에너지로 잡힌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홍준표 이분이 득세를 하고 갑자기 그쪽 관련주가 급등하고 막 이런 게 그런 에너지 같아.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들의 교통정리가 이제부터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7, 8월 달 대선까지는 우리나라는 대행체제로 계속될 것 같고, 대행체제는 어떤 논리냐? 미국 하라는 대로 따라간다. 그렇죠.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면 반대하거나 뭔가 하겠지만 대행은 뭐야? 그렇죠. 대행이니까. 그리고 트럼프의 의사소통 방식 자체가 대빵끼리 만나는 거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뭐 대행이 뭐 거기서 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국 중심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야. 한국인들이야. 한국인 뭐 미국 주한미 대사나 또 안보차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이 다 한국인들이야. 네. 근데 그 한국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미국인이죠. 미국이 이권주의 얼굴만 한국의 한 사람이야. 더 나는 악랄할 것 같아. 응? 이 상황이 다음 차기 대선까지는 지속이 된다고 봐.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 자본이 주춤한 거야. 네. 미국 자본 에너지가 들어온 거라고 봐. 그러면 미국 자본의 그 행동대장이 또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야. 네. 얘네들이 어떤 전략을 또 세우는지 아냐? 말씀하세요. 지금 다 빈 그 문제됐던 우리 뭐 갖다 해서 생활형 주택이라든지 1인용 주택들 다 빈 돼갖고 그걸 아도를 찍고 있어. 그래서 월세를 200만 원으로 고착화시키는, 우리 더 살기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계 자본이 우리나라에 그 주택을 공략을 하는 시대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월세 시장이나 그래서 갖다 해서 우리는 세금을 미국 애들 그 저기 사모펀드한테 주는 세상이 또 들어오는 것 같아.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전략이냐면 기존 부동산은 숏을 쳐버리게 하는 거야. 응?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거점 만들어 갖고 부동산 바스켓을 만든 것들은 롱으로 서민들 삥 뜯게끔 만드는 거를 10년 프로젝트로 딱 들어오게 선두주자 내서왔다는 게 금년이야. 네. 난 이것도 또 하나 무서운 것 같아. 그럼 일단 환율의 변동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면서 미국 국채금리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한미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체크하려면 일단 트럼프 취임 이후에 좀 실제로 팀 코러스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체크하면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 들어서면서 바뀌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환율을 이번에 1487원을 찍었어. 이게 요리 시장 저점이야. 1400원 안 깰 것 같고 1420, 30원까지는 갔다가 요거 쌍보이거나 뚫었다가 다시 떨어질 것 같아. 요게 3월에서 5월로 봐. 이때 대만, 구남, 네. 남중국해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대 주한미군 성격 변경. 난 이 단어가 제일 무서워. 여기에 이제 그 콜비의 초토화 전략이 나오거든. 네. 어떤 이 콜비 책도 내가 한 3권째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난 이분이 제일 무서워. 지난주에 초토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주한미군이 주적을 중국으로 만들 것 같아. 그러면 사드 설치가 더 강화돼 봐. 그럼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또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 이것도 많이 지금 철수하지만 네. 이 부분이 또 될 거고 이때 또 제2, 제3 한한령 들어와 봐. 그러면 또 중국에 거점 두고 있는 여러 가지의 단체 관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게임이나 파노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살아나려고 하다가 또 박살나가는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또 한번 3월에서 5월 달에 확인을 해야 돼. 그 1,500원 뚫으면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 그동안 이것도 다시 또 때려버린다고. 이게 안 나와야 돼. 그걸 3월에서 5월 달 확인하자고. 그럼 그때까지는 코스피나 코스닥이 다 실적 발표가 그리고 3월 달에 감사 보고서 이런 폭풍들이 다 지난 다음에
압축돼서 이제 하반기장에 주도주가 나올 것 같아. 근데 그 물줄기는 변함이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방산 드론, 로봇, 우주항공, 원전, 그 다음에 AI 소부장 이런 것들 중에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런 종목들 IT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질 때는 용 빼는 재주 없어. 조정한다고. 그래서 지금 또 유리기판이든 뭐 3D 랜드든 이런 게 가서 급등하는 거는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벌써 60% 올랐어. 네. SK 하이닉스는 지금 40% 올랐다고. 이런 에너지가 유지가 돼야 순환이 밑에서 나온다고. 이것이 갑자기 10에서 20% 빠져와. 그러면 또 다시 또 3월달 저점 나온다고.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잘 잡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현대차 그룹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국내 24조 3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죠. 근데 사실 현대차 그룹이 상승하는 거 이거보다 젠슨과 관련해서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올랐는데 현대차 기아보다도 현대 오토웨버의 상승률이 좀 눈에 띄어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은 거버넌스 때문에 우리가 정의선 회장의 생각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현대 오토웨버라는 중소형단에서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영향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순위 글로비스, 현대 오토웨버, 현대 엔지니어링 이 순위야. 지분 수는 많은 거. 네. 그럼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어디다 얹히냐야. 그리고 현대차나 현대모비스는 올랐다 빠졌다 한다고.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요번에 3월에서 5월 정도면 정의선 회장님의 탐욕이 나올 것 같아. 거기도 3월하고 5월이에요? 여기도 3월하고 5월이야. 삼성그룹도 여기 3월에서 5월이야. 왜냐면 요번에 이제 로봇주 했잖아. 다음이 2월 5일 날 이재용 회장님 성격이나 스타일이 법률 리스크가 완전히 해방되면 그때 이제 바이오 에피스 분식회계 문제를 거론해서 나스닥 상장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요 차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무상증자 해갖고 했던 그 현대 글로비스도 나는 올라간다. 오, 현대 글로비스도 이번에 한 17에서 18만 원까지 가나 볼래.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는 20만 원까지 보는지 볼래. 그러니까 현대차 갖고 있나 기아 갖고 있느니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오토웨버나 현대건설이나 이런 게 나. 일전에 현대제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이번에 미국 투자 관련해서 조금 하락하고 있는 이 주가의 움직임에 좀 상승 탄력이 그러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은 보합으로 봐야 돼. 그리고 이게 진짜 나는 미국 들어가. 10조 투자한다고 그거 네.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어. 이게 또 미국 밸류체인을 만드는데 가장 가까운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정의선 회장님이야. 네. 지금 삼성도 부지 건물 짓고 뭐 할 수 없어. 그 돈 쓸 게 있으니 내 담보 가치 높여갖고 아버님 지분 갖고 와야 되고 이거 해야 돼. 이거 확인하는데 이 짧으면 1년에서 3년이야. 그때까지는 지금까지 죽여놓던 것들을 담보 가치 높이는 게임을 해야 돼. 거기에서 끌게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밖에 없어. 네. 그 다음에는 잭슨함 팔아먹어야 돼. 갖다 해도 우리도 그럼 근데 트럼프가 도와줄 것 같아. 계속 중국 때리게 하잖아. 그러면 전기차나 이 부분의 경쟁 부분에서는 중국이 빠지고 이게 중국은 니꺼로 독일자야. 네. 다 이게 중국 부품 쓰지 마. 그럼 독일 벤츠 이런 것도 난리 날 거라고. 다 계열사들 아니야. 그러면 반사이익은 뭐 봐? 현대차. 기아차. 이게 뭐잖아. 그런데 그거는 박스밖에 안 움직여갖고 대장을 그래서 자기 지분수는 움직여갖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 카드를 딱 던질 것 같아. 요거는 3월달 가봐야 돼. 현대 엔지니어링 카드를 던질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던질지. 여기는 소프트뱅크하고 뭔가 또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야 돼. 지금 가장 먼저 삥 뜯은 게 누구야? 불러갖고 10억 달러 또 더 투자해. 그 소프트의 손정희 회장하고 트럼프하고 그 막 하면서 그 비디오도 찍고 그랬잖아. 네. 정의서 회장님도 아마 끌려가서 아마 찍게 될 것 같아. 응?
그런 상황이 우리 10대 재벌이 놓였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현대차그룹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주에 있는 JP모건 헬스케어 관련해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떨까요?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바이오 에피스 얘기가 나가잖아. 그럼 2월 5일 지나야 되잖아. JP 모건은 그 전에 끝나잖아.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생물보안법. 그것도 JP 모건과 생물보안법은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카드를 늦출 것 같아. 오히려 그냥 팬데믹으로 보자. 추위가 너무 심하니까 팬데믹 관련주에 집중하자. 삼바 뭐. 어. 그래서 이번에 리가켄바이오랑 또 MOU 맞았고, 삼바가 그러면 이번에 그래도 좀 이번에 다음 주 이슈 관련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거보다는 100만 원 기준으로 10% 마이너스 10%. 그냥 그러니까 그거네요. 선생님 앞서 말씀하셨 대형주보다 중소형 단으로 집중하자의 그 맥락에서 확인해 보자면 그래갖고 오히려 바이러스성 그래서 모더나 서학 투자는 모더나만 하시죠. 뭐 테슬라니 애플이니 이런 것들은 그 트럼프의 황당무게 따기 때리기가 어느 정도 강도냐. 그리고 나라마다 따기 때리는 척하면서 안아주는 나라가 있을 거고.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하다니 않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엎어치기 하는 나라도 있을 거고. 안았는데 엎어치고. 그거를 그게 3월달 5월달에. 이게 너무 웃긴다. 그러니까 이게 황당 무게 전략이라고. 뭐 이렇게 딱 하는데 화이팅 이렇게 할 수도 그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 트럼프 아유, 대통령이 세상에. 집권을 했습니다. 정말 황당무계하다. 참 그지? 예. 그러니까 머리 좋으신 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분들은 골 때리는 장입니다. 단순화시키시고 아직 안 움직인 싼 거 내가 논리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할 수 그런 게 오히려 수익을 주고 오히려 진짜 이거야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런 장이 상반기를 지배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장이 이렇게 위험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삐용삐용 소리 나는 거 들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딱 집중을 하시고 어디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나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 선생님,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독감 2종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A형 독감에 H1N1하고 H3N2 두 가지 유형이라서 둘 다 교차로 또 감염이 될 수가 있대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2월 이후에는 B형 독감이 유행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새 독감이 무서운 게 내가 이것도 통계봤어. 진짜 열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열이 나는 사람은 폐렴은 위험해. 근데 이번에 대다수는 열이 안 나는데 몸을 두들겨 맞는 것 같이 하고 목을 많이 다치게 해. 목소리가 잘 안 나오거나 갑자기 이게 하이톤이 갑자기 저중점으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제가 열이 났으면 독감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열은 안 나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몸이 이상하게 힘이 없어요. 무기력증 되고. 그러다가 이제 기침이 나오면서 내가 독감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한 게 폐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걷지를 잘 못해. 왜? 이런 이상한 징후로 가는 거야. 이게 보이지 않게 확산이 되고 있어. 지금 병원 예약하기도 힘들고 진짜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추위가 더 심하면 그러니까 이 한 달이 위험한 거야. 요 한 달이라는 게 그동안 체간 주사다 이렇게 지수함수로 확 올라갈 수 있는 딱 여기에 와 있는 것 같아. 또 조금 있으면 설이잖아요. 그럼 또 만나니까. 허틀이잖아. 독십자 MS 차백신 연구소 국제약품 녹십자 MS 좀 올랐어요, 선생님. 그래도 다시 팔아서 샀잖아. 이런 쪽이 삼바나 셀트리온보다 낫다는 얘기야. 툴젠은 어때요? 툴젠. 툴젠은 조금 다르지.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은 주기세포 유전자 처리로 가야 돼. 그건 좀 다른 호흡이야. 콜대원. 근데 이상한 게 구제약주 중에 이 콜데온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잖아. 근데 열이 안 나고 뭐 이렇게 하는지. 근데 그 독감이랑 감기랑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기는 약을 안 먹어도 하는데 독감은 약을 먹어야 된대요, 무조건. 그래서 콜데오는 일반적인 감기약이라서 좀 수혜를 못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백신 쪽으로 할래. 백신? 마스크가 오히려 마스크가 나을 것 같아. 마스크가. 그래서 위닉스가. 위닉스도 그렇고 또 위닉스는 또 딴 것도 있고.
추워요. 이것도 추워. 있잖아. 선생님 그럼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보일러 관련된 종목은 어때요? 사막 콘덴서 이런 거? 추우면 보일러도 떼야 되고. 근데 캐딩하지 말라 그랬잖아. 네. 지금 모든 상황이 그 중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갑 안 열어. 추위를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1월 27일 놀아. 나는 이게 최대 악재 같아. 돈 쓰는 사람들은 신나. 근데 한국에서 안 써. 그러면 외국으로 나가서 신나겠어. 그럼 한국에서 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더 줄인다고. 그리고 만날 거 줄이면서 어떻게 해? 허리띠를 졸라매야죠. 아니 그냥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끙끙끙끙 거리는 거야. 오히려 넷플릭스랄까? 그냥 컨텐츠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덱스터 좀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 하는 게 나아. 오히려 오히려 그리고 가장 또 문제되는 게 이제 3월에서 오면 또 조류독감. 그렇지. 그러면 먹자 쪽. 조류? 아직까지 사료하고 수산이 하지 않았어. 이게 이제 싫은 종목들이야. 변화 기운도 안 나와. 이런 게 갑자기 30, 50% 시간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 장난치는 장이 또 나올 것 같아. 선생님 팜스토리 한 번만 봐주실래요? 팜스토리? 네. 이제 조류독감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돼지 뭐 이런 쪽으로 먹으면 또 육계 관련된 종목들 뭐 위치 하면 좋아. 이제 괜찮죠. 위치 좋아. 응. 이런 것들 틈새들적으로. CJ 시프트 팜스토리. 그 다음에 나는 신라 SG 우리 한번 파고 다시 매수. 신라 이렇게 SG는 정치인 아니 그러니까 복합적이지 다. 현대 그린푸드는 어때요? 사람들이 불황형이니까 급식. 현대 그린푸드 다 121선에 밑에 있고 단기 이평선 51선 12선 21선 뭉치면 되는데 근데 많이 얘는 떴다. 반대네. 그린푸드는 매도. 매도 위치가 이거 언제 올랐대? 요거는 작년 10월 달에 하셨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섹터 내에서도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팜스토리 오케이. 그린푸드 노. Yes or no. 근데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린푸드가 추세 상승량의 모양이 좋고 좋다고 그러고 팜스토리는 거들떠보지도 않아. 거들떠보지 않는 거 합시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제약바이오 말씀하시면서 아까 또 차바이오텍 말씀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게. 이번에 유상증자를 거기서 이제 안 해줄 것 같다. 허락을 안 해줄 것 같다. 그런 기사가 났어요. 기사만 났죠. 확정된 건 아니잖아. 확정되고 얘기합시다. 지금 확정돼야 돼. 그래서 못하면 그냥 바로 다시 원위치. 근데 권력 대봐. 그럼 이건 뭐야? 그러니까 1월 24일까지는 두고 봅시다. 그 사이에는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주가가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지지부지부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4일 그 기준을 보고 다음 그림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방송이 언제지?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다다음은 17일. 우리가 구정 때인가? 저희가 다다다음 주는? 금요일마다 촬영을 하니까 제가 한번 저기 달력을 봐볼게요. 17일. 17일 아니에요. 17일, 24일이 구정 전에. 24일이 금요일이야? 네. 그리고 31일. 우리는 그럼- 쉬는 거 없이 그냥 쭈르륵. 그러면 24일 날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왜 차바이오텍을 얘기를 안 해주시냐고 댓글에 달아주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 변하는 상황이 있어야 또 체크를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 그냥 가만 계세요. 그리고 권략 됐어. 그러면 신주 인수권 팔자고. 근데 안 한다고 했어. 와우. 그러면 이제 그리고 차일스케어 상장 일정이 중요한데 네. 그건 아직까지 계속 그 파이프라인을 꽂아갖고 이제 잡는데 아직 잘 안 나옵니다. 네. 요즘 상장하는 그 IPO 시장도 분위기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지금 금년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로비하고 막 난리를 쳐. 그래요? 어. 근데 이번에 K뱅크도 그거 철회했다 그러고. 큰데 국가적인 기업이나 큰 데는 다 철회. 개별 기업들은 그 박 터지면서 그 차이가 있구나. 그래야 돈을 빼지. 지금 돈줄이 난리인데, 그래서 이거는 증권거래소에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대신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선생님 올려주신 자료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발 혜택이나 이런 부분 변화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그때그때 전달 드리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셔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짱돌 맞았어. 그 짱돌 맞으면 어떻게 돼? 그냥 머리 좀 6개월 동안 자는 거야. 어? 요번에 봐봐. 12월 작년 9일 날 일반대 2주 털릴 때 가만 계세요. 털리지 마세요. 오히려 더 공포 때 사야 됩니다. 하신 분이 요번에 초과 수익 난 거고 가만히 있는 분 여기서 손절해 갖고 딴 거 가고 이 사람들이 다 망가진 거야. 나중에 보니까 영원히 떨어져 갔던 게 어떤 거는 30%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플러스까지도 나. 그때는 전혀 상상도 못한 에너지가 1월 좀 며칠 지났다고 세상이 확 바뀌었어. 미국보다 우리가 더 나. 이런 세상이 나오는데 금년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난 최고 될 것 같아. 수익률 게임으로. 근데 지수는 아니야. 종목으로. 종목으로. 왜?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한 게 헤지펀드 이 나쁜 놈들이 눈이 뻘게 갖고 사모펀드 이용해서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한국을 노리려고 이제 일본 계좌금도 오고 미국 계좌금도 오고 난리 날 겁니다. 응? 오히려 다른 나라 줄여갖고 이쪽 준비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본격화될 거예요. 언제부터? 공매도 재개대부터. 우리나라 먹거리 됐어요. 그냥 우리 대빵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먹거리 지도력이 됐습니다. 부재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차별화가 극심할 것 같아. 걔네들이 건드리는 거를 최대한 제가 그래도 외국계 인맥이나 여러 가지 블랙로그계 인맥 이렇게 해서 잘 잡아갖고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는 삥 안 뜯기고 한번 뭔가 쪼찡을 붙는 노력을 한번 해보죠. 잘 붙어봐야 돼요. 그냥 잘 붙어야 돼. 선생님 그 앞서서 하나오션 말씀해 주셨는데 매도하라고 하셨다고 제가 아까 들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근데 트럼프 취임 아직 안 했는데 전화 지금 두통했잖아. 이제 4만 5천 원까지 갔는데 왜 이제 5만 원은 보여. 그건 10%잖아. 어? 그리고 전화 세 통은 안 할 것 같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더 뭐냐? 세 통까지는 세 아니에요? 통은 아니야. 그러면 4만 원을 살짝 깼다 갈 것 같아. 전번에 4만 천 원 갔다 2만 9천 원까지 죽였다가 간 거 아니야. 요번에도 눌림목이야. 그러니까 돈만 묶일 거라고. 그때 난리 칠 종목이 많은데 거기 묶여. 그러니까 아까우시면 30% 냅두시라고. 그래서 5만 원 가면 나머지 팔고 그 자원을 오히려 밑에 단에서 난리 칠 수 있는 거를 가는 게 하나 오션 4만 4천 원, 4만 5천 원 들고 있느니 오히려 다운시스, 다운 넥스뷰 아까 얘기한 뭐 SG나 밑에 단에 아직도 그냥 찌글찌글거리고 판스토리가 났다 오히려 그런 것들 갖다가 한두 달 놀다가 다시 하나 오션 와도 됩니다. 하나 오션이 다시 가려면 3월 달에 남중국해 환율 급등 그럼 다시 하나 오션 날아가는 거야. 좀 기간이 있긴 하네요. 3월이면 지금 1월이니까. 그러니까 두 달. 조정의 구간에 충분할 그치. 것 같은 기간이. 두 달 동안 안 빠질 수 있어. 자본의 효용성을 생각하자고. 안 떨어지지만 수익도 안 나. 그게 골 때리는 거야. SK하이닉스 20만 원대 들고 있는 거나 하나 오션 4만 4천 원 5천 원 들고 있는 감이 비슷해. 그러다 이게 갑자기 10% 빠지면 그냥 할래. 그러면서 그 사이에는 한두 달 동안은 먹거리가 많아요. 트럼프 또라이 전략에 편승해서 뭔가 으쌰으쌰 나올 것들. 오히려 건설기계나 농기계나 이게 로봇하고 겹친 것들이 더 나아. 그런 것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투자 전략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똑같아. 구정 전까지는 종목 찾기 눈 빨개갖고 뒤지자.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비농업 고용지표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왔을 때는 나올 때지만 이제 왜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는 한 번만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도 지금 해지 전략이 오를 때 때리는 전략이야. 그러니까 거시 변수 플러스 날 때 조심해. 시장이 긍정적 나올 때 조심하고 그냥 6개월 동안은 네. 나는 서학 투자자보다 우리 다시 동학 투자자가 되시는 게 어떻게? 돌아와요. 우리 시장으로. 동학 투자자가 됩시다. 근데 애국 투자, 애국 투자. K 코로스 투자.
먼저 하자고요? K-코러스. 나 먼저 전에 처음에 팀 코리아 하면서 막 코러스 막 들었어요. 우리가 앞에 있나 했는데 선생님께서 우리가 몸빵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막 이 말을 쓰기가 되게 싫어졌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일단 뭐 시장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는 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다음 주는 어느 섹터가 올라가 줄까요, 선생님? 우크라이나 최강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언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선생님 우크라이나 5번 말씀하신 거 우크라이나. 같은데. 그냥 우크라이나. 왜? 전화지를 우크라이나만 떠들 것 같거든. 전화로. 이제 하나 조선 떠든 것보다 우크라이나 푸틴, I love 푸틴, I love 그린란드. 구린란드? 오케이. 아이가리.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많이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듣기 통해서 듣고 또 들어보시면은 이 부분 놓쳤는데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날씨가 굉장히 춥다고 해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독감 환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서 역시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와 함께 또 다음 주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만 물러갈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잊지 않으셨죠?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